아무도 없는데 한 번만 쳐보면 안 될까? 쇼팽의 녹턴 20번. 준호가 친 곡이었습니다. 이 저택에서 피아노를 치는 것은 금기였지만 저택에 혼자 있다고 생각한 준호는 자기도 모르게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이 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한 번도 배운 적 없던 곡이 손끝에서 저절로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주를 이어갈수록 점점 자신의 잃었던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러던 순간 회장 일가가 그 장면을 목격하는데 가족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의 그 주법, 습관들이 24년 전 백화점 화재 사건으로 잃었던 자신의 아들의 것과 똑같았기 때문이죠. 놀람을 금치 못하던 회장 일가는 재빨리 친자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준호가 바로 자신들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24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이 가족. 우연 속에서 꽃핀 감동의 재회를 다룬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월의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검은색 양복 재킷을 한 번 더 매만졌어요.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었죠. 박성철 회장의 운전기사로 첫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약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 준호, 좋은 집안에서 일하게 되어서 할머니가 마음이 놓인다. 준호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야위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사랑이 느껴졌어요. 24년 동안 자신을 키워주신 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차를 타고 서울의 번화가를 지나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점점 집들이 커지고 담장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 높은 철문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웅장했습니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준호는 천천히 차를 안으로 들였어요. 정원은 겨울임에도 잘 가꿔져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 오는 곳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곳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긴장해서 그런가?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차에서 내렸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중년의 여성이 나왔습니다. 새로 오신 기사님이시죠? 저는 이 집 가정부 한정희예요. 안녕하세요. 강준호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준호는 정희의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들어오세요. 회장님은 서재에 계십니다. 먼저 집안을 둘러보시면서 기다려주세요. 준호는 정희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준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거실 중앙에 놓인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타인웨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모습에 준호는 넋을 잃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피아노일 뿐인데 아름답죠? 정희가 준호의 시선을 따라가며 말했어요. 이 피아노는 이 집에서 가장 특별한 물건이에요. 사모님이 매일 아침 직접 닦으시죠. 사모님이 연주를 하시나 봐요? 준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정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니요. 아무도 이 피아노를 치지 않아요. 24년 동안 단 한 번도요. 24년이요? 네.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 집의 유일한 규칙이죠. 준호는 피아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피아노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려 했죠. 그때였습니다. 정혜 씨, 손님이 오셨나? 낮고 중후한 목소리에 준호는 몸을 돌렸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중년 남성 박성철 회장이었습니다. 준호는 깊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운전을 맡게 된 강준호입니다. 회장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요. 안녕하세요. 회장은 애써 평정심을 되찾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선도 계속 피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준호는 불안해졌습니다. 이력서는 봤습니다. 군 특수부대 출신이고 운전 경력도 충분하고요. 회장은 준호를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죠. 가족은 할머니와 단둘이 삽니다. 부모님은 준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준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입양하라는 것을요. 하지만 굳이 찾지 않았죠. 할머니가 계셨으니까요. 할머니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요. 회장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요. 고생 많으셨겠네요. 그때 위층에서 누군가 내려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우아한 몸가짐의 중년 여성, 최미란 사모님이었습니다. 사모님도 준호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죠. 새로 오신 기사님이군요. 사모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보는 것처럼요. 안녕하세요. 강준호입니다. 사모님은 준호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 같았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집에 잘 오셨어요. 사모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어요. 피아노 위에 놓인 액자를 살며시 쓰다듬었죠.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사모님의 슬픔이 자신의 가슴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정희 씨, 강 기사님께 운전 일정 설명해 드려요. 회장이 서둘러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사모님도 피아노를 한 번 더 쓰다듬고는 위층으로 사라졌어요. 준호와 정희만 거실에 남았죠. 이상하네요.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회장님과 사모님이 저렇게 동요하시는 걸 처음 봐요. 특히 사모님은. 정희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자, 일정표를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준호는 느꼈습니다. 이 집에는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준호는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처음 보호소에서 왔을 때 어땠어요? 할머니가 옅게 웃으셨습니다. 넌 참 특별한 아이였어. 6살이었는데 내 이름만 기억했지. 제 이름만요? 그래. 준호 하면서 울고 있었어. 그래서 할머니가 안아줬지. 이제 할머니가 내 가족이야 하고 말이야.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전 할머니가 계셔서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할머니도 내가 있어서 행복했단다. 그날 밤 준호는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멜로디였죠. 그런데 연주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준호는 피아노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러자 연주가 멈췄습니다. 누구세요? 준호가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연주자는 그저 슬픈 눈으로 준호를 바라볼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회장님을 모시고 회사로 가는 길. 백미러로 본 회장의 얼굴은 여전히 복잡해 보였어요. 강 기사님. 네, 회장님. 혹시 피아노를 칠 줄 아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못 칩니다. 그래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옆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죠. 회사에 도착한 후 준호는 차 안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강 기사님? 정희예요. 잠깐 집에 들러주실 수 있어요? 사모님이 급하게 병원에 가셔야 한대요. 준호는 서둘러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모님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죄송해요. 갑자기. 괜찮습니다. 어디가 아프신가요? 아니에요. 정기 검진이에요. 그런데 오늘따라 사모님은 말을 멈췄어요.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또다시 슬펐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사모님은 계속 창밖을 바라봤죠. 그러다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강 기사님은 가족이 그리우신가요? 네. 부모님 말이에요. 찾고 싶지 않으신가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가끔 궁금하긴 해요. 하지만 저에겐 할머니가 계시니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모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좋은 분이 키우셨나 봐요. 참 다행이에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사모님이 갑자기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 기사님, 네. 우리 집에 와주셔서 고마워요. 정말로요. 그 따뜻한 손길에 준호는 또다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왜일까요? 이 집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사모님의 슬픈 눈빛은 자꾸만 마음에 남았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사모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24년 전 우리는 소중한 걸 잃었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그 후로 모든 게 멈춰버렸죠. 시간도 행복도 모든 게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상해요. 강 기사님을 보니까 뭔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준호는 백미러로 사모님을 봤습니다. 사모님은 울고 있었어요. 저택에 도착했을 때 소연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병원에 다녀왔어. 소연아, 인사해. 새로 오신 강 기사님이야. 소연은 준호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전박소연이에요. 안녕하세요. 강준호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둘 다 움찔했어요. 마치 전기가 통한 것 같았죠. 아니, 그보다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준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처음 뵙는데 왜 이렇게 낯이 익죠?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사모님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무언가가 그녀의 가슴을 세게 두드렸어요. 그날 밤 준호는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피아노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야, 우리 준호. 엄마 여기 있어.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백단향 냄새가 났죠. 준호는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른 채요. 잠에서 깬 준호는 베개가 젖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왜 울었을까?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문득 비 오는 날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항상 그랬죠. 남들은 우울하다고 하는데 준호에게는 비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소연이 정원에 있었어요. 강 기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부터 정원에 계시네요. 비 온 다음 날 정원 냄새가 좋아서요. 전 비 오는 날이 좋아요. 준호는 놀랐습니다. 저도요. 비 오는 날이 좋아요. 정말요? 와, 신기하다. 사람들은 다들 이상하다고 하는데. 둘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없어요? 소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정말 낯이 익네요. 그쵸? 저도요.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편했어요. 그때 정희가 나와서 말했어요. 아가씨,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네. 강 기사님, 나중에 또 얘기해요. 소연이 들어가고 준호는 정원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정원의 나무들, 꽃들의 위치가 왠지 익숙했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요. 내가 왜 이러지?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차로 향했습니다. 그때 2층 창문에서 누군가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성철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의 눈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가득했죠. 24년 동안 품어온 그리움, 혹시나 하는 희망, 그리고 확신할 수 없는 답답함이요. 여보, 미란이 뒤에서 회장을 안았습니다. 많이 닮았어요. 그러게, 너무 닮았어. 그런데 어떻게 확신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요. 회장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몰라. 하지만 가슴이 뛰어. 24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 준호는 하루 종일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회장을 모시고 가는 곳마다 왠지 낯익었죠. 특히 회장이 들른 백화점을 지날 때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왜 이럴까? 난 서울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퇴근 후 할머니를 찾아갔을 때 준호는 물었어요. 할머니, 제가 보호소에 오기 전 기억나는 게 또 있었어요? 할머니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왜 갑자기? 그냥 요즘 이상한 꿈을 꿔서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넌 엄마라는 말을 자주 했어. 엄마 어디 있어요? 하고 울었지.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찾았어. 피아노 쳐야 해요 하면서. 피아노요? 그래. 하지만 보호소엔 피아노가 없었지. 그래서 더 울었던 것 같아. 준호는 소름이 돋았어요. 오늘 아침 그 피아노를 봤을 때의 강렬한 끌림. 그게 우연이 아니었을까요? 할머니, 혹시 제가... 하지만 준호는 말을 멈췄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으니까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절 걷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게요. 할머니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바보야. 은혜라니. 할머니는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그날 밤 준호는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박 회장 가족은 왜 자신을 볼 때마다 그런 표정을 지을까? 왜 자신은 그 집이, 그 피아노가 그렇게 낯익을까? 그리고 소연은 왜 처음 본 사람 같지 않을까? 모든 게 수수께끼였어요. 하지만 준호는 알 수 없었죠. 운명의 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24년 전 잃어버린 가족과의 재회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창밖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희망을 말하듯이요. 3월의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박 회장 댁에서 일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죠. 그동안 준호는 이상한 감정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저택에 갈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피아노를 볼 때마다 손가락이 근질거렸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건 소연과 함께 있을 때의 기분이었습니다. 강 기사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소연이 정원에서 뛰어나왔어요. 손에는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죠. 아가씨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전시회 준비 때문에 요즘 잠이 안 와요. 아, 맞다. 오늘 갤러리에 가서 작품 배치 봐야 하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소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왠지 좋았거든요. 물론이죠. 회장님께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갤러리로 가는 차 안. 소연은 창밖을 보며 흥얼거렸어요. 그런데 그 멜로디가 준호에게는 낯익었습니다. 그 노래 어디서 들었더라? 이거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주 흥얼거렸던 것 같아요. 준호는 놀랐어요. 자신도 그 멜로디를 알고 있었거든요.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요. 갤러리에 도착해서 작품들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의 그림들은 대부분 풍경화였어요. 그런데 유독 회색빛이 많이 사용된 게 특징이었죠. 회색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 준호가 그림을 벽에 거는 것을 도우며 말했어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들은 다 우울하다고 하는데 전 회색이 제일 편하네요. 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저도 회색을 좋아해요. 특히 비 온 후에 회색 하늘이요. 소연이 눈을 크게 떴어요. 대박, 저도 똑같아요. 비 온 후에 회색 하늘이 제일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된 거죠. 작품 배치를 하던 중 소연이 갑자기 물었어요. 강 기사님, 혹시 백단향 향수 쓰세요? 네. 아니요. 근데 왜요? 이상해요. 강 기사님한테서 백단향 냄새가 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인데. 준호는 당황했어요. 향수를 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향이 날 수 있을까요? 저도 백단향을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그 향을 맡으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말요? 우리 너무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소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준호는 알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죠.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소연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이 정도면 좀 무서운데요? 카페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소연이 무의식적으로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어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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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 리듬을 듣는 순간 준호의 손도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똑같은 리듬으로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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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소연이 손을 멈췄어요. 눈이 동그래졌죠. 지금 제 리듬을. 저도 모르게. 두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우연이라기엔 너무 이상했어요. 강 기사님, 혹시 생일이 언제예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3월 15일이요. 탕. 소연이 들고 있던 컵이 테이블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깨지진 않았지만 커피가 쏟아졌어요. 어머, 죄송해요. 직원이 달려와 닦아주는 동안 소연은 준호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죠. 왜 그러세요? 저도 3월 15일이에요. 이번엔 준호가 놀랄 차례였습니다. 같은 생일이라니.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정말 이상해요. 소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왜 이렇게 같은 게 많죠? 마치 쌍둥이 같죠?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저택으로 돌아온 후 소연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나 강 기사님이랑 너무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미라는 딸의 들뜬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인데? 우리 생일이 같아요. 3월 15일. 그리고 비 오는 날 좋아하고, 회색 좋아하고, 백단향 좋아하고, 아메리카노만 마시고. 미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심지어 제가 무의식적으로 두드리는 리듬도 똑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연은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죠.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놀라서. 미라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전에 말한 적 있지? 내가 쌍둥이였다고. 소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네. 하지만 동생이 어렸을 때. 그래. 잃어버렸어. 24년 전에.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매일 그 애를 생각해. 살아있다면 너랑 똑같이 30살이 됐겠지. 소연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피아노를 그렇게 잘 쳤어?
6살인데도 쇼팽을 칠 정도였지. 소연이 놀랐습니다. 피아노를? 그래. 그래서 엄마가 거실에 피아노를 못 치게 하는 거야. 너무 아파서.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준호와의 공통점들,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24년 전 잃어버린 쌍둥이 동생.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한편 준호도 집에 돌아와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준호는 소연과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죠. 그 아이와 생일도 같다고? 네. 3월 15일이요. 저랑 똑같아요.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준호야. 네. 혹시 내가 가족을 찾고 싶어 하니?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전 할머니가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그날 밤 준호는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했어요. 피아노 앞에 앉은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죠. 긴 머리의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준호야, 소연아. 엄마랑 같이 피아노 치자. 꿈속의 여자가 말했어요. 두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피아노 의자에 올라갔죠. 엄마, 저 먼저 칠래요. 남자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 먼저. 여자아이가 투정 부렸어요. 그럼 같이 치자. 쌍둥이니까 같이 쳐야지. 엄마의 목소리는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 퍼졌죠. 그때 갑자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어요. 꿈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죠. 준호야. 소연아.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준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죠. 특히 그 엄마의 목소리가. 왜 자꾸 이런 꿈을 꾸는 걸까? 다음 날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아직 조용했어요. 준호는 정원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거실 창문 너머로 소연이 보였어요. 소연은 피아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피아노를 바라보고 있었죠. 손을 뻗었다가 거두기를 반복했어요. 마치 만지고 싶지만 만질 수 없는 것처럼. 준호는 조용히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가씨? 소연이 놀라 돌아봤어요. 눈가가 붉었죠. 아, 강 기사님. 일찍 오셨네요. 피아노를 보고 계셨네요. 소연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늘 궁금했어요. 왜 우리 집에선 아무도 피아노를 치지 않는지. 준호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사모님이 예전에는 치셨다고 들었어요. 네. 엄마가 피아노를 정말 잘 치셨대요. 하지만 24년 전부터 단 한 번도. 소연이 말을 멈췄어요. 2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동생을 잃었어요. 쌍둥이 남동생을.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백화점 화재 때 잃어버렸대요. 그날이 우리 6번째 생일이었어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죠. 엄마는 자기 때문이라고 자책해요. 생일 선물 사러 갔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라고.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백화점 화재, 6번째 생일, 3월 15일.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 동생이 피아노를 쳤나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재였대요. 6살에 쇼팽을 쳤다고. 그래서 엄마가 이 피아노를 아무도 못 치게 하는 거예요. 준호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피아노 건반이 그리워졌어요. 저도 이상한 꿈을 꿔요. 준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떤 꿈이요?
누군가 피아노를 치는 꿈이요. 그리고 거기엔 항상 두 아이가 있어요. 소연이 숨을 멈췄습니다. 저도 같은 꿈을 꿔요. 피아노 앞에 앉은 누군가, 그리고 저랑 또 다른 아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같은 생일, 같은 취향, 같은 버릇, 그리고 이제는 같은 꿈까지.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강 기사님,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정말. 하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24년 만에 기적을 기대하기엔 상처가 너무 컸으니까요. 그때 미란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소연아, 강 기사님? 두 사람이 피아노 앞에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본 미란은 걸음을 멈췄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24년 전 쌍둥이 남매가 피아노 앞에 서 있던 모습과 똑같았으니까요. 엄마. 소연이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혹시 준호가. 강 기사님이.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희망을 가졌다가 무너지는 걸 24년 동안 반복했으니까요. 소연아, 그만해. 하지만 엄마, 그만해. 미란이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급히 위층으로 올라갔죠. 소연과 준호는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죄송해요. 엄마가 너무 오래 아파하셔서. 아니에요. 이해해요. 준호는 피아노를 바라봤어요. 검은색 피아노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소연의 전시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준호는 갤러리에 두고 온 전시 자료를 가지러 텅 빈 저택에 들렀죠. 가족들은 모두 전시회 준비로 바깥에 나가 있었습니다. 저택은 고요했어요. 햇빛이 거실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 알갱이들이 빗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죠. 준호는 서재로 가려다 발걸음을 멈췄어요. 거실 중앙의 피아노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스타인웨이. 24년 동안 아무도 치지 않았다는 금기의 피아노. 준호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죠. 그냥 지나가자. 서류만 가지고 빨리 나가자.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피아노가 준호를 부르고 있었어요. 아니, 피아노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죠. 준호는 천천히 피아노에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피아노 앞에 선 준호는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차가운 피아노 뚜껑에 손가락이 닿는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성은 그렇게 외쳤지만 몸은 이미 다른 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피아노 뚜껑이 열렸습니다.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24년 동안 먼지 하나 없이 관리되었지만 한 번도 소리를 내지 못했던 건반들. 준호는 피아노 의자를 빼고 앉았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하지? 마치 매일 앉던 자리에 돌아온 것 같았어요. 의자의 높이도 페달까지의 거리도 모든 게 완벽했죠. 준호는 떨리는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엄마한테 이 곡 들려줄래? 따뜻하고 부드러운 여자의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준호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 미, 도, 시. 쇼팽의 녹턴 20번 C샵 단조. 준호는 놀랐어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데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선율이
텅 빈 저택을 가득 채웠어요. 24년 만에 깨어난 피아노의 목소리는 그리움으로 가득했죠. 연주를 하는 동안 준호의 머릿속에는 파편적인 영상들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으로 건반을 누르는 모습, 누군가 옆에서 박수를 치며 웃는 소리, 우리 준호 정말 잘한다. 그리고 갑자기 붉은색이 보였어요. 불길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어린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연기가 자욱했고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죠. 준호야, 준호 어디 있니? 여자의 절박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준호의 손가락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녹턴은 절정으로 치달았어요. 눈물이 준호의 눈에서 흘러내렸죠. 왜 우는지도 모른 채 그때였습니다. 쾅!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빨리 와봐요. 미란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가 피아노를. 발걸음 소리가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준호는 연주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곡이 끝나가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미란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 입구에는 미란과 성철, 그리고 소연이 서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특히 미란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곡을? 미란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사모님? 준호가 급히 일어났지만 미란은 이미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곡은 준호가 마지막으로 쳤던. 미란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죠. 성철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강 기사님, 성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준호도 당황했어요. 자신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쇼팽을 칠 수 있죠? 그것도 녹턴 20번을? 성철이 다가왔습니다.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24년 전 우리 아들이 6살 생일 아침에 쳤던 곡입니다. 백화점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들려준 곡이었어요. 준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24년 전 6살 생일, 백화점,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아무도 이 피아노를 치지 않았습니다. 성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소연이 엄마를 부축하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강 기사님, 소연의 목소리는 희망과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죠. 정말 우리 준호인가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울부짖고 있었죠. 엄마. 그 단어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얼굴을 만졌어요. 우리 준호. 정말 우리 준호야? 따뜻한 손길에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 손길이 너무나 그리웠던 것 같았죠. 24년 동안 잊고 있었던, 아니 잊어야만 했던 그 따뜻함. 죄송합니다. 제가 피아노를. 준호가 말했지만 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라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24년 만에 이 곡을 다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성철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강준호 씨. 네. 혹시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보호소에 있었다고만 들었습니다. 6살 때부터의 기억밖에는. 보호소요? 성철과 미란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느 보호소였나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해맑은 보호소요. 할머니가 거기서 저를 데려오셨대요. 미란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은평구, 백화점에서 가장 가까운. 소연이 엄마의 말을 이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보호소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24년의 세월이 압축된 것 같은. 강준호 씨, 성철이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DNA 검사를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준호는 놀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미란이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준호는 병원에서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응, 준호야. 제가 정말 할머니 손자예요. 그쵸? 할머니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넌 할머니의 소중한 손자야. 할머니는 제가 친부모를 만나도 괜찮으세요?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곧 다시 부드럽게 쓰다듬었죠. 준호야. 네. 할머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전부야. 준호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평온했죠. 준호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한편 박 회장 댁에서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24년 만에 울려 퍼진 피아노 소리의 여운이 아직도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정말 준호일까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그럴 거야. 미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의 직감이야. 준호가 맞아. 성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곡을, 그것도 정확하게 칠 수 있는 건.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24년의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정말로 일어나는 걸까요? 일주일 후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준호가 바로 그들이 잃어버렸던 박준호라는 것을요. 피아노 사건이 있은 그날 밤 성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그는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왔어요. 복도 끝 24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 앞에 섰죠. 아들의 방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현실을 일깨워 주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방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작은 침대, 장난감들,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들. 모든 게 24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미란이 매일 청소하며 지켜온 공간이었죠. 성철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동화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피터팬, 준호가 가장 좋아했던 책이었어요. 아빠, 저도 피터팬처럼 날 수 있어요? 어린 준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준호의 유치원 가방이 있었어요. 노란색 가방 안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죠. 박준호. 손가락으로 이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밀려왔어요. 24년 전 그날의 기억이. 1999년 3월 15일. 아빠,
오늘 제 생일이에요. 6살 준호가 침대에서 뛰어내렸어요. 소연도 함께 깔깔거렸죠. 우리 쌍둥이들 생일 축하해. 미란이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선물은요? 준호가 눈을 반짝였어요. 오늘 백화점 가서 준호가 원하는 거 고르자. 진짜요? 와. 아침 식사 후 준호는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엄마, 제가 연습한 곡 들려드릴게요.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췄습니다. 쇼팽의 녹턴 20번이었어요. 우와, 우리 준호 정말 잘한다. 미란이 박수를 쳤고 소연도 따라 쳤죠. 나도 피아노 배울래. 소연이 투정을 부렸어요. 그래, 우리 소연도 배우자.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에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준호야, 엄마 손 꼭 잡고 있어. 미란이 준호의 손을 잡고 장난감 코너로 갔습니다. 사람이 많았어요. 주말이라 더욱 붐볐죠. 준호는 로봇 장난감 앞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엄마, 이거요. 그래, 그거 사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불이야.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어요. 순식간에 혼란이 시작됐죠.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준호야. 미란이 준호를 꼭 안았어요. 하지만 인파에 밀려 넘어졌죠. 엄마. 준호의 손이 미란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준호. 준호야. 미란의 절규가 연기 속에 묻혔어요. 성철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이후의 기억은 악몽이었어요. 병원, 경찰서, 실종 신고, 그리고 끝없는 기다림. 매일 백화점 근처를 돌았습니다. 보호소란 보호소는 다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준호는 없었죠. 경찰은 최악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성철과 미라는 믿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요. 준호는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2년, 3년, 5년.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흐릿해졌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년 3월 15일이 되면 성철과 미라는 케이크를 샀어요. 준호야, 생일 축하해. 빈 의자를 향해 말했죠. 10년이 지났을 때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하지만 어떻게 놓아줄 수 있겠어요? 20년이 지났을 때도 성철은 실종 신고를 갱신했습니다. 아직도 찾고 계세요? 담당 형사가 안타까운 눈으로 물었어요. 네, 찾을 때까지요. 그리고 24년이 흐른 지금 성철은 아들의 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그때 문이 열렸어요. 미란이었습니다. 여보, 미안. 깨웠어? 아니에요. 저도 잠이 안 왔어요. 미란이 성철 옆에 앉았어요. 정말 준호일까요? 그럴 거야. 아니, 준호가 맞아. 성철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24년이에요. 24년 만에.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준호가 우릴 기억이나 할까요?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우리가 기억하니까. 두 사람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 부모님을 찾아왔어요. 엄마, 아빠, 할 말이 있어요. 소연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뭔데? 강준호 기사님에 대해서요. 소연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같은 생일, 같은 취향, 같은 버릇, 같은 꿈. 그리고요, 가장 이상한 건 소연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손목의 점 있잖아요. 응. 강 기사님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점이 있어요. 미란이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 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똑같아요. 성철이 일어섰어요.
내가 병원에 연락해 볼게. DNA 검사를 서둘러 달라고. 그날 오후 준호는 평소처럼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미란이 백미러로 계속 준호를 바라봤고 성철도 평소와 달리 말이 많았죠. 강 기사님, 커피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어떤 커피요? 아메리카노요. 설탕은? 안 넣습니다. 성철과 미란이 눈빛을 교환했어요. 준호도 똑같은 취향이었거든요. 퇴근 시간 준호가 집으로 가려는데 소연이 불렀습니다. 강 기사님. 네. 혹시 시간 있으세요? 준호는 소연의 불안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 무슨 일이에요? 그냥 DNA 결과가 궁금해서요. 소연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저도 궁금해요. 정말 만약에 강 기사님이 제 동생이라면. 소연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4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했어요. 할머니가 계셨으니까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소연이 울었어요. 왜 우세요? 그냥 강 기사님이 행복했다니까 다행이라서요. 준호는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네. 만약 제가 정말 동생이어도 전 할머니를 버릴 수 없어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어요.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준호는 평소처럼 일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박 회장 가족도 마찬가지였죠.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철의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전화기 너머로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철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놀라움, 기쁨, 그리고 눈물. 전화를 끄는 성철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뭐라고 했어요? 성철의 입술이 떨렸어요. 99.99%. 미란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일치한대. 우리 준호가 맞대. 24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기적은 정말로 일어난 거예요. DNA 검사 결과를 받은 그날 오후 성철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기사님, 잠깐 집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결과가 나왔구나.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준호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를 반복했죠. 저택에 도착했을 때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미란의 눈은 이미 부서 있었고 성철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소연도 눈물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죠. 앉으세요. 성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성철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강준호 씨, 아니, 성철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우리 아들 준호야.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현실감이 사라졌죠. 99.99% 일치했어. 넌 정말 우리 준호야. 미란이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얼굴을 감쌌어요. 24년이야. 24년 만에 찾았어. 미란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24년 전 내 생일날이었어. 성철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에 선물을 사러 갔다가 화재가 났어. 엄마가 너를 꼭 안고 있었는데 인파에 밀려서. 성철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대. 의사가 그러더라. 충격과 연기 흡입으로 기억을 잃었을 거라고. 준호는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너를 찾으려고. 정말 미친 듯이 찾았어. 병원이란 병원, 보호소란 보호소는 다 뒤졌지. 소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동생을 잃었어요. 쌍둥이 동생을요. 준호가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닮았어요. 눈도 코도 입도. 왜 이제야 알아본 걸까요? 그날 아침 넌 피아노를 쳤어.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쇼팽의 녹턴 20번. 엄마, 이 곡 들려드릴게요 하면서. 준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게 내가 들은 마지막 연주였어. 그래서 그 피아노를 아무도 못 치게 했어. 미란이 오열했습니다. 근데 내가 24년 만에 다시 그 곡을 쳐줬잖아. 준호도 울었어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피아노에 대한 끌림, 이 집의 익숙함, 가족들을 볼 때마다 느꼈던 이상한 감정들. 죄송해요. 기억이 없어서. 아니야. 미란이 준호를 꼭 안아.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성철도 다가와 준호를 안았습니다. 소연도 함께 안겼어요. 24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한참을 울었어요. 24년의 그리움과 아픔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죠. 할머니,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어떻게 말씀드리죠? 미란이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도 함께 모시자.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정말요? 당연하지. 24년 동안 우리 준호를 키워주신 분인데. 준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준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엄마. 미란이 숨을 멈췄습니다. 다시 한 번만. 엄마. 이번엔 더 선명했어요. 미란이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래.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그날 밤 준호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어머 준호야. 웬일이니? 울었니?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제 친부모를 찾았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죠. 그래. 그런 날이 올 줄 알았어. 할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내가 처음 왔을 때 엄마 하고 울었잖니. 부모가 있는 아이라는 걸 알았지. 그런데도 저를. 그럼 넌 내 손자야. 피는 안 섞였어도 내 손자야. 준호가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도 저랑 같이 가요. 친엄마가 할머니도 모시고 싶대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늙은이를. 할머니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가족이에요. 며칠 후 준호는 가족들과 함께 어렸을 때의 흔적을 찾아다녔습니다. 보호소 기록, 병원 기록, 그리고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 이 아이 이름이 준호라고만 했어요. 성은 기억 못했죠. 보호소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충격이 컸나 봐요. 부모님 이름도 집 주소도 전혀 기억 못했으니까.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화재 현장의 혼란, 연기로 인한 기억 상실, 그리고 보호소로 가게 된 과정.
하지만 피아노는 기억했네요. 소연이 말했어요. 몸이 기억한 거야. 영혼이 기억한 거야.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24년의 아픔이 치유되고 있었어요. 기적은 정말로 일어났고 잃어버린 가족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후 박 회장 가족은 준호의 집을 찾았습니다. 작은 아파트 앞에 선 미란의 손이 떨렸어요. 성철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괜찮아. 우리가 감사하러 온 거잖아. 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손님 오셨어요. 안방에서 김영자 할머니가 나왔어요.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초라한 곳에. 아니에요, 할머니. 미란이 급히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저희가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성철과 소연도 함께 인사했죠. 24년 동안 우리 준호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어나세요. 거실에 둘러앉은 사람들. 영자 할머니가 차를 내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999년 봄이었어요. 보호소에서 봉사하던 날이었죠. 할머니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어요.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는데 혼자서요. 준호가 할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준호 하면서 자기 이름만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죠. 너 이름이 준호니? 하고 미란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 애가 날 보더니 할머니 하면서 안기는 거예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가야겠다고. 성철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다른 말은 안 했나요? 피아노를 찾았어요. 피아노 어디 있어요? 하고요. 그래서 장난감 피아노를 사줬더니 그걸 치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소연이 놀라 준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충격이 컸나 봐요. 영자 할머니가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착한 아이였어요.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할머니가 저를 살렸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지. 영자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바보야. 할머니도 너 덕분에 살았어. 혼자 사는 늙은이한테 가족이 생긴 거잖니. 미란이 일어나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저희와 함께 사시면 안 될까요? 영자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네, 저희가 모실게요. 아니, 모시고 싶어요. 할머니는 우리 준호의 은인이자 가족이니까요. 성철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되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어요. 이 늙은이가 무슨. 할머니. 소연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저도 할머니 모시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준호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큰 가족이 생긴 거예요.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영자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큰 선물이 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한 달 후 영자 할머니는 박 회장 댁으로 이사했습니다. 저택 1층에 햇살 좋은 방이 할머니 방이 되었어요. 할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미란이 매일 할머니를 살폈습니다. 아이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영자 할머니는 매일 감사해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거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24년 만에 집안에 울려 퍼지는 피아노 소리. 준호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모차르트의 소나타였습니다. 밝고 경쾌한 멜로디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미란이 계단을 내려왔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얼굴엔 미소가 있었죠. 아침마다 쳐도 될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요. 미란이 준호를 꼭 안았어요. 그럼 매일 쳐줘. 엄마가 제일 듣고 싶은 소리야. 그때부터 매일 아침 준호의 피아노 소리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때로는 밝은 곡을, 때로는 잔잔한 곡을 연주했어요. 소연도 가끔 동생 옆에 앉아 함께 연주했죠. 오빠, 나도 가르쳐줘. 오빠라니 겨우 5분 먼저 태어났으면서 남매는 티격태격하면서도 다정했어요. 24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요. 소연의 전시회 날이 밝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갤러리로 향했어요. 영자 할머니도 함께였죠. 우리 소연이 그림 보러 가자. 준호가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어요. 소연의 그림들은 이제 더 이상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회색빛 속에도 따뜻한 색들이 숨어 있었죠. 이 그림 제목이 뭐예요? 한 관객이 물었어요. 완전한 가족이에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림 속엔 피아노 앞에 앉은 가족들이 있었어요. 준호와 소연, 부모님, 그리고 영자 할머니까지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24년 만에 완성된 그림이에요. 소연의 목소리에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준호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곡을 연주할게요. 그리고 시작된 멜로디. 쇼팽의 녹턴 20번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리움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아픔이 아닌 기쁨으로 연주했으니까요. 미란과 성철, 소연, 그리고 영자 할머니 모두가 조용히 음악을 들었어요. 24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은 다시 만났고 더 큰 가족이 되었어요. 엄마, 아빠, 소연아, 할머니. 연주를 마친 준호가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해요. 5 식구의 포옹이 이어졌어요. 창밖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축복하듯이요. 이제 이 집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피아노 소리가 울렸고 저녁엔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죠. 영자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미란과 성철은 24년의 공백을 하나하나 채워나갔습니다. 완전한 가족. 그들은 비로소 완전해졌어요.